네, 다음은 이희봉 센터장님께서 도시재생 경과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희봉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한마당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진행하였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같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전문가 패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21년도에 진행할 공주시의 도시재생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진행되었었던 공주시 도시재생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도시재생 전략부터 2021년도 추진 과제까지 5장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의 도시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발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원도심에 해당하는 강남생활권이 도시재생 지역이 되겠는데, 이쪽의 내용은 우리 도심 기능과 역사문화 관광 거점의 기능, 그 다음에 중심상업, 주거,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쇠퇴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세종시가 개발이 되면서 공주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공주시는 충청남도에서도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생활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쇠퇴에 이어서 우리 도시의 잠재력을 본다면은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훌륭한 역사문화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부터 도시재생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먼저 시작한 그런 경험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양성된 주민 공동체들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시민들이라든가 유입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메니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 다음에 발전 방향 등등을 자산을 살펴봤을 때 이 속에서 우리의 그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기본 방향은 도시재생의 원도심의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의 활력을 증진시켜서 지역 청년들이 발전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 공주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산을 이용을 해서 유입 인구를 증대를 시켜서 원도심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좀 더 증대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 설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선도 지역에 우리가 가진 경험은 이 지역 문화 현안을 해결을 하는 이런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공동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더욱 우리 역량을 강화시켜서 뉴딜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미래 발전 방향을 기획할 수 있는 정도까지 뉴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메니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이 높은 그런 증대시키는 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2020년도 도시재생을 추진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옥룡동 주거지 지원형 뉴딜 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총 주거복지, 동네 일자리 창출, 마을 경쟁력 강화, 마을 공동체 강화,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걸쳐서 세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구역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 예산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0년도 진행되었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중에서 어울림 센터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부지의 철거 작업이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 2021년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주차장, 그다음에 건축 불가 필지를 도로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은 2020년까지 주차장 4곳을 완성하고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 하드웨어 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목욕탕 조성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한 결과는 약간 사업성 부적 형태로 나왔는데, 그렇지만 주민들이 우리가 공산성 어울림센터 부분 쪽으로 방향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네 공유상가 운영은 공산성 어울림센터 내에 조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 지원 사업으로 집수리 지원 사업은 올해 59가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잔여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빈집 사업, 정비 사업은 우리가 홍보를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소유자들한테 연락을 해봤었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한 그런 한계점이 노정이 되면서 추가 진행은 우리가 홍보를 좀 더 지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버 청년 임대주택은 사업성이 부족해서 LH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관계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다음 은계골 도로정비 사업은 지금 보상이 진행이 되어서 내년도에 착공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역시 이제 민자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여건이 미성숙해서 내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에 해당되는 버드나무 공동체 가로 활성화 사업은 기본 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백제 테마가로 조성 부분은 기본 계획이 수립 완료되어서 그다음 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 특화 사업은 지금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모 사업, 주민역량 강화 사업은 올해 3번에 걸쳐서 도시재생대학과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공모 사업은 상반기에 4건, 하반기에 5건, 총 9건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운영은 우리가 현장 지원센터를 공사를 완료를 해서 지난 11월 23일 날 지금 개소식을 한 상태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중학동의 중심시가 지역 뉴딜 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재민층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골목 공동체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데, 중심시가지형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 우리 기본 구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주시의 매력 증진, 유입 관광객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혁신 거점 조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 역량 강화를 해서 마을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부처 간 협력 사업을 해서 미비한 시설들을 보강하는 부분으로 4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24년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현재 공정률은 약 한 1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진행 전체적인 예산 관련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각 카테고리별로 사업 유형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 거점 조성 사업인데,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은 여기는 우리 구 아카데미 극장에다가 조성을 할 예정에 있는데, 일단 건축 설계 공모가 완료가 되었고 여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계획은 일단은 우리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일단은 진행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착공에 들어가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진행할 내용은 마을 방송국, 문화교실,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민천 창업 혁신 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우리가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이 지역의 청년들 고용이라든가 고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 플랫폼 조성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리모델링 계획을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교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는 활성화 계획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창업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창업 아카데미, 또 이거는 제가 가진 아이디어인데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전문 엔젤 클럽, 그다음에 투자 클럽들과 연계된 중기부의 팁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들을 연계를 해서 창업 플랫폼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가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공급 컬처라운지 플랫폼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린 에너지 공모 신청 설계를 지금 시행을 한 상태에 있고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또 그와 관계된 그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나태주 문학 창작 플랫폼인데 이거는 풀꽃문학관 중심을 해서 그쪽에 별개의 문학관을 하나 추가로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매력화 사업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민대학으로 시민들의 아이디어, 시민들이 우리 문학관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설계를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그거 추가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민천 역사문화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시 설계를 일단 시행했고 관련된 시민대학을 올해 운영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그와 추가적인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주 역사영상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 부분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세부 운영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시민대학은 올해 운영한 상태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특성화 계획을 좀 변경을 추진을 해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네 유산, 스터디 클럽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특화 골목 조성 재생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있는데 지금 이 시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좀 침체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프로그램을 구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해 우리가 이제 지역 연계 수업으로 여러 가지 지역 청년 학생들 아니면은 타 지역의 청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지역의 매력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DP되어 있는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 특히 숙박시설, 상업시설 쪽에 지역 연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루치아 골목길 특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현재 공사가 착수가 된 상태이고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에 따르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가적인 그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펀 프롬라드 길 조성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요거는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달에 우리 용역사를 선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태주 골목길 상징화 사업은 하드웨어 공사가 12월에 착수가 되고 내년에 완공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야행 골목길 활성화 사업 부분이 되겠는데 역시 이것도 용역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12월에 지금 선정한 상태이고 내년에 설계 그다음에 사업의 착수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 저희가 향토 음식 공모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관련된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좀 여러 가지 세부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딱히 없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민공모 사업,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 시의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보강해드리고 추진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인 역량 강화 사업은 이제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구상 이전 단계입니다만은 내년도에 진행을 할 때는 전문가 그룹들하고 연계된 그런 쪽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 협업 사업은 대통사지 실체복원,
가명터 고도골격 복원사업, 그다음 고도이미지 찾기, 제민천 역사문화광장 강화사업, 그다음에 제민천 역사문화 역량 강화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타 부처들과 연계해야 되는 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이 있을 때마다 시민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2017년도에 공모되어서 도시농업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대추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90%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우리가 지금 텃밭 부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텃밭 연구소 부분, 텃밭 관련된 그 주민들 활동 공간만 마련이 되면은 내년도에 우리 종자 심기, 우리 시종자 심기 여러 가지 전통 식품 심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주도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 공모가 진행이 되어서 2020년도 4월 달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도출되었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 니즈 이런 것들은 우리 상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인데, 저희는 전국 최초로 그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3년 연속 그 유치를 한 그런 전국의 3개뿐인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충남에서는 당연히 유일한 지자체이고,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추진되었던 것이 이제 봉황 컨셉 마을인데, 여기는 주로 이제 마을 아카이빙, 즉 동네의 어떤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남겨두고 어떤 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핵심이었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성과라고 한다면은, 여기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사회 경제적 조직을 만들 테니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사업 결과 성과가 좋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곡의 아트 에베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쪽에 예술적인 행사들을 입혔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이 종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리에 다 같이 모이자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으로만 구성이 된 그 하드웨어 사업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업, 100%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이거는 용역사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현재 5%가 진행이 된 상태예요. 사실은 이게 이 지역에서 이미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주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좀 하게 좀 도와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자 그대로 주민들 상향식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그런지 예산을 단 10원 한 장 깎지 않고 국토부에서 그냥 4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역량 강화서,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대부분 다 홍보 겹치는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여러 가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와 관계된 주민들의 참여, 의견 수렴,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발전 방향 구상을 할 때는 항상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민대학을 운영을 한다든가 의견 수렴을 한다든가 하는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주민공모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옥룡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저희가 2020년도 국토부 제2호 인가로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올해까지는 아직 특별한 역할이 없어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홍보 사업 부분이 되겠는데, 올해는 저희가 톡투유라고 하는 소식지 발간, 그다음 홈페이지 운영, SNS 운영,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은 올해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에는 어떤 추진 성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충남에서 유일하고 전국의 3개 지자체 중에 한 곳으로 3년 연속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 그런 실적을 창출한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출품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출품 컨셉은 무엇이었냐면
함께하는 원도심 주민이 머무르는 주민의 도시 공주 이런 컨셉을 가지고 갔었는데 저희가 주민이 주민공모 사업으로 참여를 했었던 90몇 군데를 지도에 쫙 점을 찍고 그다음에 도시가 변하는 모습을 나비 모양으로 디스플레이를 쭉 했어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좀 예쁘다고 상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 보시다시피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성북구에서 그때 박원순 시장이 계실 적에 청년 학생들하고 지역 발전, 지역의 디자인, 도시 재생을 어떻게 청년 대학생들과 연결시켜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계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경험을 제가 그래도 지방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올해 지금 청년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도시재생 연계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카테고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을 아카이빙, 거점 시설에 대한 아카이빙, 건축 모형을 뜨고 어떻게 하면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을 특화 상품 개발, 그 다음에 마을의 아이덴티티 개발. 그리고 도시재생 아이디어 개발, 웹툰 개발 5가지로 진행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홍보관을 건설을 하고 저희 공주시에 제가 와서 처음 느낀 것들은 있는데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시민들의 그 어떤 의견 수렴 또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은 좀 미진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홍보관을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동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가슴 깊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개 분과에 126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18일 날에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홍보 채널인 유튜브 도시재생 톡투유라고 하는 홍보 채널을 우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우리 하숙마을 그리고 원도심 도시재생 투어 맵으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2021년도에 공주시의 도시재생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들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추진 과제에 대해서 패널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 매력화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지혜를 많이 빌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루치아 골목길 특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재민천 프롬나드 조성입니다. 이거는 사실 용역사를 위해서 진행이 되지만 1차 우리가 재민천의 발전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번 발주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나태주 골목길 상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째는 문학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활발하지만 그래도 저희 그 센터 입장에서는 뭔가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야행 골목길 활성화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째, 그 다음에는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계된 하드웨어와 연계된 그 소프트웨어 주민공모 사업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상인 역량 강화 사업, 그다음에 경영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우리 동네 매력화 사업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성 어울림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는데 이쪽에 우리가 공유 카페, 그다음에 동네 공유상가 이런 거를 현재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역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과 좀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공모 사업은 마을 활력 증진, 지역 특화 상품, 그다음에 문화 창달, 예술 프로그램 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을 할 예정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해 또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서 우리가 사회경제적 협동조합을 몇 개를 이제 발족할 예정인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창업 플랫폼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는 핵심적인 부분이 타 부처들 사업들과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아니면은 또 전문가 그룹들과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는 거버넌스 구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재생 사업 2020년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쳐드리면서 앞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할 때 저희 센터에서 우리 직원들 그리고 연구원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고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 도시재생 방향성에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나? 두 번째는 주민의 자생적 조직 운영과 활동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나? 세 번째는 주민 의견 수렴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수단과 방법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가. 네 번째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주민 리더 발굴이나 리더십을 증진시켜주고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민 스스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도시재생으로 과연 공주시의 매력과 활력이 증진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